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잠시 잠잠하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관세를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며 중국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이미 145%에 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던졌습니다. 그는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가 미국의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을 줄이며 철저히 대비해온 중국은 단순히 수세적인 대응이 아닌 다층적인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협력 중단, 농산물 고율 관세, 미국산 영화 수입 금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지적 재산권 독점 조사까지 거론되며 중국의 대응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시절과는 다른 국면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통화정책, 자원, 문화, 기업 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선을 포함하는 전면전의 서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중국에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가 원하는 대화의 문을 열 인물은 시진핑입니다. 관세 전쟁의 외피 속에 감춰진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이 다시금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계산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최소 6가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입 관세를 넘어서 외교와 통상, 심지어 안보 협력 분야까지 포괄하는 강도 높은 조치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입니다. 대두와 수수, 옥수수 등 중국이 미국에서 대량 수입해온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근거로 미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펜타닐 문제를 두고도 중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확산을 방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의 펜타닐 대응 협력을 중단하는 방안을 보복 카드로 고려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엿보입니다. 문화 콘텐츠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영화의 중국 수입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중국 내 법률 자문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구상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장기간 흑자를 누려온 구조에 정밀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정밀하고 다면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대응하며 판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숫자 싸움만으로 중국을 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그 배경에는 위안화 평가 절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더망에 정확히 포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관세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해 추가적인 관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가 통화 전쟁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위안화 평가 절하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더 높은 수준의 보복 관세로 응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위안화는 최근 들어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역내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7.3518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저치로 시장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은행 베르아드의 수석 외환 전략가 피오나 림은 위안화의 완만한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국 당국은 평가 절하가 무질서하거나 투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트럼프 임기 들어서 아직 중국 정부는 본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트럼프 임기 당시에는 평가 절하 이후 일정 시점에서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개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안화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안화 평가 절하에는 또 다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서방 기업들은 위안화가 약세로 치달을 경우 중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환차손을 우려해 현지 사업을 철수하거나 투자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중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통화 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 이탈과 신뢰 하락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다시 던졌다면 중국은 통화 가치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통화 전쟁의 파장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이제 명백히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계속해서 강수를 두는 흐름 속에서 관세라는 수단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외교와 전략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단순한 관세 맞불만 놓지 않았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 첨단 산업에 목줄을 쥐고 보잉 항공기의 추가 구매를 무기한 연기하며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형 항공사인 지상항공은 미국 보잉사 787 드림라이너의 인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기체 일대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지만 관세를 더하면 2억 7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미국 항공기의 판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보잉 계약을 파기했다며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공은 중국에 있다고 언급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관세 인하를 제한하는 대신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 칩 H20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제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지나치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사태가 풀리지 않자 오히려 SNS를 통해 잇따라 감정 섞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강경 전략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그 충격은 저소득층에게 먼저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기적인 그림 속에서 싸움을 준비해왔고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무역 갈등은 단기간에 끝날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무역 전쟁의 전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관세를 앞세워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냉정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중국에 있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미국이 초조해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약세와 다층적 보복 조치를 통해 유연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했던 힘의 균형은 어쩌면 이미 흐트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싸움은 단순히 관세율을 주고받는 전쟁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흐름, 통화 가치, 내수 시장 회복력 등 모든 변수가 맞물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이기에 어느 한쪽이 먼저 무릎을 꿇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던졌고 중국은 그 공을 끝까지 잡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언제 다시 미국으로 향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세라는 폭풍 속에서 결국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쪽은 어쩌면 무역 상대국이 아니라 각국 안에서 살아가는 소비자와 기업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